공항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년을 묵묵히 일해온 직장, 병든 할머니를 위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자리. 하지만 그날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항공권? 일부러 안 샀어. 이유는 단 하나. 고졸이라는 그의 학력. 주변 동료들이 비웃는 가운데 40살 서동현은 분노도 절규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돌아섰고 그 순간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예약했던 그 호텔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회원 본인 없이는 절대 입실할 수 없는 규정. 저녁 회사 일행 32명이 호텔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있을까요? 성실함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한 사람의 조용한 용기가 어떻게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마침내 찾은 진짜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서동현입니다. 40살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일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1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을 한 곳에서 버텨왔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저를 키워주신 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며 손님들 틈에서 저를 재우고 먹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놀이터는 진열대 사이였고 간식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과자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드실 반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면서 제 학비만큼은 한 번도 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아, 대학은 안 가도 괜찮겠니? 네, 할머니. 저는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상사들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학력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과장이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정우 과장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MBA까지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날 팀 소개 자리에서 그는 각자의 출신 대학을 물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시였습니다. 그 뒤로 과장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의견을 내면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대졸 후배가 비슷한 의견을 내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젝트 배분에서도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대졸 직원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고졸이 뭘 안다고 나서냐? 점심시간에 식당을 추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할머니와 갔던 맛집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곳이 어떻게 그런 고급 음식점을 알겠냐? 주변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어넘겼습니다. 화를 내면 제가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낮에는 요양보호사님이, 밤에는 제가 할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할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동현아, 내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할머니가 저를 키운 정성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과장의 무시도 동료들의 어색한 시선도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의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회의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5달 뒤에 직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좋은 호텔 추천받습니다. 동료들이 저마다 의견을 냈습니다. 유명 리조트, 해외 호텔, 온천 호텔 등 여러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할머니와 함께 갔던 곳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할머니 건강이 조금 나아지셨을 때 제가 모시고 갔던 곳이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인데? 강원도에 있는 호텔입니다. 제가 할머니와 함께 갔던 곳인데 경치도 좋고 시설도 정말 훌륭합니다. 부장님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정우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졸이 무슨 고급 호텔을 가봤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튼 동현 씨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죠. 며칠 뒤 부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추천한 호텔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장님께 보고했고 사장님도 좋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업무를 제가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정우 과장의 차갑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감이었습니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감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전 직원의 숙박과 항공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장님이 건네준 명단에는 총 3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동안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동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호텔 예약은 일찍 마쳤습니다. 강민석 사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묵었던 일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를 이야기하자 사장님도 반가워하셨습니다. 서 선생님 회사 직원분들이시라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호텔 예약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항공권이었습니다. 워크숍 이틀 전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항공권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김대리가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명씩 확인하며 티켓 번호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도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대리님 건 없는데요. 김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32명이라고 했는데 항공권은 31장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을 명단에 넣는 걸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만 신경 쓰느라 정작 제 것을 빠뜨렸습니다. 동료들도 웃었습니다. 대리님, 그래도 되게 웃기시네요. 자기 걸 빼먹다니 이건 또 처음 보는데. 분위기는 가벼웠습니다. 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추가 발권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부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부장님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동현 씨, 남 챙기느라 수고했어. 하 과장한테 추가 발권 부탁해봐. 하정우 과장에게 업무가 넘어가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과장은 제 보고를 듣고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을 추천했던 그날 회의실에서 봤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업무를 고의로 누락시킬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워크숍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을 드리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동현아, 여행 잘 다녀와라. 너도 좀 쉬면서 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워크숍이었고 좋은 호텔에 간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저는 하정우 과장을 찾았습니다. 과장은 커피를 마시며 대졸 후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가가자 과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항공권도 챙겨주셨죠? 과장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내 항공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과장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일부러 안 샀어.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과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는 미안함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졸 후배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곧 키득거림으로 번졌습니다. 고졸 주제에 괜히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모욕감, 서러움,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여행을 취소하겠습니다. 과장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주변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대리님, 부장님께 전해주세요. 몸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대리님, 그냥 다음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 김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돌아온 걸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동현아, 왜 벌써 왔니?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쉬어라. 내가 죽 끓여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을 버텨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예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회원제 호텔이었습니다. 회원 본인이 직접 가서 회원증을 제시해야만 단체 예약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뒤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 선생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왜 워크숍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뿐이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회원 본인 없이는 입실이 불가능한 것이 그 호텔의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회사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현아, 저녁 먹어라. 네, 할머니. 지금 나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20년을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공항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과장의 차가운 미소, 동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끌어올랐던 분노가 생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대리님, 저 김대리예요.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부장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몸은 좀 어때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좀 쉬니까 나아졌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호텔 가는 중이에요. 서 대리님이 추천하신 곳이라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쯤 그들은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겠지요. 그 자리에 제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동현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키우시면서 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게 되신 것이겠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약을 챙겨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동현아, 너는 착한 애다. 그거 알지? 할머니.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는 착한 애야.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회사 사람들은 호텔에 도착했을까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있을까요? 문득 강민석 사장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텔의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회원 본인 없이는 입실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강원도의 한 호텔 로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날 밤 호텔에서 벌어진 일은 이러했습니다. 회사 일행이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긴 버스 여행에 지친 직원들은 빨리 방에 들어가 쉬고 싶어 했습니다. 부장님이 프런트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명은 대한상사이고 예약자는 서동현입니다. 프런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약 대표자이신 서동현님의 회원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동현님은 어디 계신가요? 부장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직원은 몸이 안 좋아서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호텔은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회원 본인이 직접 오셔서 회원증을 제시하셔야만 단체 예약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하정우 과장이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약은 이미 확인됐잖아요. 그냥 입실시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프런트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회원 본인의 동행 없이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직원이 정말 아파서 못 온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지배인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프런트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께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나온다는 말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사 사장인 김 회장도 일행 중에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배인이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요한 워크숍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로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석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와 김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호텔의 대표 강민석입니다. 아, 예. 저는 대한상사의 김철수입니다. 두 사람이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강민석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서동현 씨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동현? 저희 직원 말입니까? 네. 서동현 씨는 저희 호텔의 오래된 회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들었습니다. 강민석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동현 씨가 아픈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그의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아서 오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하정우 과장이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회장이 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장, 이게 무슨 일인가? 부장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 대리가 몸이 안 좋아서.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공항에서 봤습니다. 하 과장님이 서 대리님께 일부러 표를 안 샀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하정우 과장에게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과장, 사실인가? 하정우 과장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게 사실인가 아닌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김 회장 특유의 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정우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가? 과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잘난 척하는 게 보기 싫어서. 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부장님도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석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동현 씨는 훌륭한 분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오신 분이지요. 저희 호텔을 처음 오신 것도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을 때였습니다. 사장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강민석 사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회원증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입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김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희미한 예감만이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셔서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동현아. 너 자야지.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화장실까지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동현아. 네, 할머니. 너는 잘못한 게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방을 나와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잠은 잤니? 네, 할머니.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워크숍 불참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밀린 업무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장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동현 씨, 나 부장이야. 지금 어디야? 집에서 막 출발하려던 참입니다. 그래. 오늘 출근하면 나 좀 보자. 사장님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시선을 주었다가 이내 돌렸습니다. 어색함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서 대리님, 어제 호텔에서 큰일 났었어요. 무슨 일이요? 김 대리는 호텔에서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원증 문제로 입실이 거부됐던 것, 호텔 사장이 직접 나와서 진실을 밝힌 것, 하정우 과장이 자백한 것까지. 회사 사장님이 엄청 화나셨어요. 하 과장은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부장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동현 씨, 어제 정말 미안했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자네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부장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다 알게 됐네. 하 과장이 일부러 항공권을 안 샀다는 것도 그 이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시네. 지금 올라가도 되겠나? 네, 부장님.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안내했고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동현군 앉게. 감사합니다. 김 회장이 차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어제 창피를 많이 당했네.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창피당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창피를 당했지. 직원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회사라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자네가 왜 미안해하나. 미안한 건 우리 쪽이지.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어. 야간 대학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아나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김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20년 가까이 우리 회사를 지켜온 거 알고 있네. 묵묵히 일하고 불평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 것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네. 약속하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하정우 과장은 지방 공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실질적인 좌천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매일같이 혼이 난다는 이야기, 승진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제 위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현 씨,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이네. 네.
제가요? 당연하지. 자네 경력과 실력이면 진작 팀장 됐어야 했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아서 사장님께 건의했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팀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학벌 없는 제가 후배들을 이끌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동현이가 드디어.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동현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강민석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은 할머니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승진한 이야기를 하자 사장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좀 나아지시면 다시 한번 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회사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팀장으로 서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저녁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허리가 많이 좋아지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현아. 네, 할머니. 너 정말 장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너무 나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할머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할머니는 그것만 바란다. 저는 대답 대신 할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동현아, 행복하니?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약속대로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그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강민석 사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좋은 방을 배정해 주셨고 저녁 식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경치 어때요? 좋구나. 정말 좋아.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동현아, 너희 부모님도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거. 할머니. 고맙다, 동현아. 나한테 효자 손자 되어줘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편히 누이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동현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삶도 저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꾸준히 빛나는 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팀장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후배들을 이끄는 것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해왔던 것처럼 팀장 일도 성실하게 해나갔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학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과 노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김 대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팀장님 만나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운이 좋은 거지. 아니에요. 팀장님은 우리 말을 진짜 들어주시잖아요. 존중해 주시고.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받고 싶었던 대우를 후배들에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장님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현 씨, 자네가 이 팀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네. 제가 더 감사하죠. 부장님이 항상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부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모습들이 날 믿게 만들었어. 묵묵히 일하는 모습, 불평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가 굴러가는 거야.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말이야. 부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산책도 다니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운영하셨던 슈퍼 근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가끔 그 앞을 지나가곤 하셨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실 때 힘들었죠? 힘들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할머니가 슈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키우는 게 행복했거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생만 시켜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할머니한테 기쁨이었어. 살아가는 이유였고.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땀과 눈물이 그리고 사랑이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제 팀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큰 책임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때로는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축하해 주셨습니다. 동현 팀장, 수고 많았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팀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자네 같은 리더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사장님의 칭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술을 마셨습니다. 후배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존경해요. 갑자기 왜 그래? 팀장님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일하는 자세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민망해서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하정우 전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 전 과장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좌천된 뒤로 많은 걸 배웠어요. 겸손도 배우고 사람을 보는 눈도 배우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움이 남아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 일로 많이 배웠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다 나눴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자락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잡고 걸으셨습니다. 동현아,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할머니, 또 그 얘기예요?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내 결혼식은 봐야지.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지만 할머니 말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할머니 마음에는 걱정이실 겁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할머니가 잘 찾아볼 테니까. 네, 할머니. 알겠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동현아. 네, 할머니. 너는 할머니 자랑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셔서. 우리 서로 감사한 거지 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두부를 부쳤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할머니.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빛나는 별들. 저도 그런 별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석 사장님이었습니다. 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연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특별히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것입니다. 팀원들과 일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동현입니다. 할머니의 손자이고 회사의 팀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동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빛이지만 꾸준히 빛나는 별처럼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자리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